그래서 야당 의원 생각도 들어보겠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죠. 이인영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좀 전에 김성태 의원과 노사정 지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기로 지금 이 시점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왜 필요한가? 김성태 의원께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기업과 정부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심하다. 따라서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해고와 비정규직을 임용하는 것을 쉽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과다하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저임금의 악순환 구조가 만연해 있고 네. 또 노동 상권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 반대로 개혁해야 한다. 즉 더 이상 유연성의 방향으로 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반복된 악순환의 사이클을 깨고 전환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를 불안정, 불평등, 불공정의 시대에서 다시 안정, 평등, 공정한 환경으로 바꿔야지만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하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 경영계 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규직 근로자들이 어찌보면 보호가 좀 과하게 되고 있다. 과보호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줄여가지고 비정규직으로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사실이 좀 왜곡되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가 과보호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아하, 네네. 지난 2년간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약 3만 명 이상 되어 있고요. 네. 또 OECD 평균보다 우리나라는 해고가 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네. 예컨대 집단해고 고용보호 입법지수가 1.9인데요. 네네. OECD는 평균 2.8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최하위 그룹에 이렇게 속해 있거든요. 네. 따라서 과보호되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을 올바르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그 이전에 과보되고 있는 정규직의 권리를 또 근로조건을 줄여서 비정규직에게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잘못된 시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자본과 기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내놓아서 네. 비정규직을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네. 정책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500조가 넘고 있고요. 네. 또 2012년 통계는 기업 전체의 사내 유보금이 760조가 넘고 있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환원해서 네. 비정규직에게 투자를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좋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범위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김성태 의원께서는 입법화가 필요하다, 재외금품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제안들을 하시던데 이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임금의 문제를 네. 법과 제도로 확립해서 현장에서 노사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특히 법적인 분쟁이 난무하는 것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동감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 통상임금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향에서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받은 대가 이 모든 것들은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더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상임금의 범위가 올바르게 정리되는 것인데 아마 노동계와 달리 기업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그렇게 설정하면은 연장 근무 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업이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네네. 노사 간에 그냥 협상 문제로 내바꿔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이 난무하고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네.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법과 제도로 확립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국회가 어느 정도나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결국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의 그 내용, 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네. 저 기업 측의 그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하지 않고 그동안 그 희생을 감수해왔던 노동계의 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방향을 잡는다면 네. 금세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법제화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또 임금 피크제 도입하자 이거를 법제화하자는 방안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의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퇴직한 다음에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이런 공백 이런 것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이 정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서로 버터하자, 교환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는 노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말씀 중에 말이죠. 두 성격이 다른 거다 그러는데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네. 결국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 아닌가요? 그 사회적인 그 시각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연금을 수급하는 시간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년이 짧으면 그 공백이 점점 커지죠. 길어지죠. 네네.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퇴직과 연금을 수급하는 시기에 공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년이 조금 늘어나는 것이 큰 시각에서 거시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을 우선 하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임금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거죠. 이런 네. 것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나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숙련 노동의 그 어떤 대가라든가 또 그 생산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네. 그 임금을 뭐 한정해서 주거나 오히려 깎아서 주는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전 김성태 그 의원께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거의 합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의원 보시기로는 이 부분은 거의 합의가 된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네. 근로시간 문제는 단축하는 것으로 이미 그 약속도 했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전체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특히 2020년까지 지금 2060시간 넘는 이런 노동시간을 1800시간 이내로 이렇게 줄여간다고 생각할 때 네네. 1년에 한 38시간 가까이 네.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뭐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 2014년 상반기 그 환노위에서 노사정 소위가 네네. 휴일 근무 시간하고 연장 근무 시간을 다 포함해서 그렇죠.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이런 거 이내에 다 포함했던 것을 다시 늘리려고 하는 이런 그 정부 정책의 시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네. 그것은 그런 측면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향하고는 반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봤으면 하는 건데 그 경영계 주장입니다. 이 경우도 네. 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 의원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죠. 만약에 경영계 쪽에서요. 네네. 경제계 쪽에서 해고 요건을 좀 분명하게 명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해고 요건을 명시하는 내용이 너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께서 50대 50 정도의 확률로 오늘 뭐 어떤 합의 같은 게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께서는 몇 대 몇쯤 될 것 같습니까? 우선 그 시간을 정해놓고 네.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 이런 것들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네. 아무리 한국노총이라 하더라도 네. 노동의 일방적인 양보를 통해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고 네. 그건 노동계 전체의 그 반발에 직면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와 경영계가 대폭 양보하지 않는 한 네. 자,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되고요. 헤드라인 뉴스 듣겠습니다.